이런 식으로 두 개의 분류를 이렇게 아까 통에 넣는 거거든요. 보면 이게 어떻게 보면은 근데 이게 있어요. 보면은 이게 해싱 이거는 만들 때 어떻게 만들어야 되냐면은 최대한 이 값들 주소 값들이 중복이 안 되게 만드는 게 목표예요. 보면은 예를 들어서 왜냐면 같은 데 들어가도 그 자리에 뭐 없거나 누가 있거나 이러면은 안 되니까 최대한 다른 값이 나올 수 있게 하는 게 목표인데 위치 의존 해싱에서는 최대한 같은 값이 나올 수 있게 같은 분류에 같은 통에 들어갈 수 있게 하는 게 목표인 그런 거기 때문에 그 거리 R을 구하는 게 목표라서 예를 들어서 이 R이 너무 멀거나 커지면은 같은 통에 안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아까 제일 처음에 봤던 것처럼 뭐 T를 구하는 것처럼 거리가 뭐 멀어지고 이럴 수 있어서 이 위치 해싱에서는 최대한 같은 구역에 들어갈 수 있게 설정해줘야 돼요. 그 다음에 객관적인 이수부증, 그다음 기하 정렬 변화 추정인데 이거는 제가 뭐 기하를 잘 몰라가지고 아무리 봐도 이해 못하겠더라고. 그래서 일단 개념만 설명하면은 기하 정렬 변화 추정은 이게 어떤 거냐면 아까 그 경원이가 이야기했듯이 이때까지 것들은 두 영상의 크기도 같고 하여튼 모든 조건이 같을 때의 그건데 이거는 그 이상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사진이 좀 가려졌거나 사진이 좀 변화했거나 뭐 크게 커졌거나 크게 작아졌거나 이럴 때를 고려해서 추정하는 거예요. 이걸 그러니까 추정이라고 하는데 그러면은 두 가지가 있는데 거짓 긍정률 0인 상태. 이게 뭐냐면 사람이 개입해서 검사를 하는 거예요. 이게 예를 들어 이런 거지. 뭐 지도가 있고 그 지도를 매칭을 하는 걸 봐야 되는데 근데 그거는 지도는 틀리면 안 되니까 사람이 검수를 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지도 매칭 같은 경우에는 거짓 긍정률이 0이에요. 사람이 검사하니까 0인데 이걸 활용할 때는 최소 세제곱법이라는 걸 사용하고 반대로 사람이 개입하지 못하고 완전 자동으로 해야 되는 경우 이게 어떤 예시냐면은 파라그라프 사진 찍을 때 다 찍은 다음에 저희가 다시 그거를 막 일일이 하나 매칭해주지 않잖아요. 그거 맞는지 안 맞는지 컴퓨터 자동 매칭하기 때문에 그걸 이용할 때는 강인한 추정 기법 또는 뭐 RAN-SAC라는 걸 이용한다고 하더라고요. 이거는 그냥 이거 써놓고 이해를 못하겠어. 이거 그냥 그걸걸요? 선 하나 그었을 때 그러니까 그거 하는데 이거 선형됐을 때 배워요. 선에 가장 가까운 선을 찾는 건데 이걸 어떤 식으로 활용하는지 내가 이해를 못해가지고 그러니까 그냥 점들 있을 때 선 하나 긋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이 뭘 의미하는지 뭘 의미하는지요? 이 선이니까 이거는 그냥 이게 설명하면은 각 점들이 있는데 이 점들의 점들의 평균을 찾는 가장 가까운 선을 찾는 가까운 직선 AX, BY, B를 찾는 그런 선인데 이 선을 찾아서 어떻게 활용하는지 내가 이해를 못하겠어. 그냥 이거는 최소제곱법은 이런 기하 정리가 변화 추정에 들어간다. 그 정도만 이해를 해줘. 그리고 보면 일단 파노라마 사진은 이게 응용 있어서 설명하자면은 이게 파노라마 사진이거든. 파노라마 사진이 이런 식으로 쭉 시켰는데 이걸 어떻게 이용하냐면은 그냥 각 사진 보면 여기 뭐 약간 엣지라던가 해야 되나? 약간 배경이랑 다른 특징점 있잖아요. 특징점을 추출을 막 해요. 특징점을 이 사진과 옆에 사진과 비교를 하는 거예요. 뭐 같은 특징점 같은 게 비교해서 쭉쭉쭉 비교해서 이거를 연결시키고 이걸 비교해서 연결시키고 비교해서 연결시키고 이렇게 하는데 이게 보면은 이것만 연결만 시키는 거는 제일 처음에 했던 유클리디안 거리라든가 뭐 화이트닝, KT를 이용해서 할 수 있는데 이게 문제가 생긴 게 뭐냐면은 아까 뭐 변형이 있다 했잖아요. 사진을 찍으면은 이쪽을 태양이 보이는데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은 빛이 다르잖아요. 보면은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를 좀 보정해주기 위해서 아까 말한 기하 추정과 기하 정렬과 변화 추정 이걸 이용해서 그런 오차율을 잡아주는 그런 식으로 쭉 만들어서 이런 식으로 해서
이 사진은 제가 그냥 사진을 제대로 못 찾아가지고 그냥 한 사진 잘라 만든 건데 예시 사진 같은 경우 이 색깔 다 달라요. 뭐 이건 약간 뭐 하늘색이면 약간 누런 하늘색이고 뭐 약간 새파랗고 이런 식으로 있는데 그거를 그 기하 형량 추정 벡터 추정 그러니까 그걸 이용해서 고정을 해줘서 이렇게 이어주거든요. 그래서 색깔도 다 이어주고 그래서 보면은 파란 사진 보면은 갑자기 순회 정관이 막 끊기고 이런 거 없잖아요. 보면은 막 선이 이어 있다든가 이런 식으로 없다는 게 그런 식으로 다 고정을 해주기 때문에 이렇게 보면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게 란제인 사용이라는 거? 네, 뭐 그런 느낌이지. 란제? 또 배우나? 섀도우 제거법이랑 비슷해. 난색은 그거 아니에요? 아까 비슷한데 대신 멀리 있는 건 제외하는 난색 그 확률 그런 식이 또 하던데. 그거 막 아무렇게 선다 그은 다음에 거리 저장에 그거 가장 짧은 거리를만 저장해놓는다. 계속 최소 계속 돌리는 제거법이랑 거예요. 비슷한 거 최소 같은데. 제거법이랑 비슷한데 얘는 멀어진 것도 신경 안 써서 다 계산하잖아요. 근데 렌색은 이제 멀리 있는 그런 것도 계산하거든요. 선이랑 점. 아 이게 렌색이라고 읽어? 예, 그거 엣지할 때 잠깐 싫어해서. 렌색이 이게 어렵더라. 일단은 끝이야. 지문은 받지 않겠어. 내가 뭐 아니 그런 게 어딨어요. 일단 질문해줘 그러면 경원이가 대답해줄 거야 그러면. 무슨 소리야. 질문해줘. 아니 저도 뭔가 그 최소 제거법 같은 게 왜 거기에 쓰이는지는 잘 저도 하도 옛날에 읽어가지고 되살려 봐야 될 것 같아요. 다시 봐야 될 것 같아요. 그 KD 트리는 어떻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 둘이 보면은 이런 여기 다시 얘기해줄게. 여기 보면은 이게 이젠트리 같은 경우에는 이게 하나잖아. 그러니까 노드당 네. 자료 저장되는 게 하나잖아. 이젠트리 같은 경우에 뭐 두 개 하는데 이거를 2차 그러니까 이 자료형이 두 개인 거야. 두 개인데 이 두 개인 거를 그 2차원 그 그래프에 찍어 놓은 거지.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이거에 그냥 이거를 XY라고 하잖아. 근데 굳이 이진 트리를 저렇게 구현해야 돼요? 아니 이거 보기 편하고 하는 거야. 아니, 그러니까 그냥 이진 트리 말고 일반 트리도 그냥 좀 구현하면 안 돼요? 안 되나? 일반 트리? 그러니까 그냥 꼭 두 개가 아니라 뭐 하나에 세 개 나오고 뭐 이런 것도 이러면 안 되나? 그럼 이제 3차원 되는 그러면 거. 3차원이 안 면으로 되는 거. 3차원 내가 보여줄게. 지금은 2차원이니까 저런 식으로 되는 거. 나 이거 한번 설명해 줄게. 3차원 내가 사진 보여줄게. 시프트 F5인가 봐요. 컨트롤 N. 맞나? 외국이라서 다른 쪽으로. 보면 이렇게 있는데 이 점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거를 영역을 나누는 거야. 영역을. 그러니까 이거 이진트리처럼 이런 이진트리처럼 좌우로 어떻게 나눌지를 결정하는 거거든. 어떤 걸 기준으로? 그러니까 그게 그 기준이 뭐냐면은, 그러니까 일단은 왜 나이 이진트리처럼 보이게 하기 위해서 트리형 구역 트리식을 만들기 위해서 나누는 기준이 뭐냐면은 전체 분포도를 봤을 때 X축의 분포도 있고 Y축의 분포도가 있잖아. 보면은 X축은 분포 길이가 이거밖에 안 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게 제일 위에 있는데 여기가 2고 제일 밑에 있는 이거는 10이야. 그러면 분포의 거리는 8이지 최대한. 8이잖아요. 8인데 반대로 여기는 이건 1이고 이게 뭐 14라고 치면은 거리가 12이기 때문에 이쪽으로 더 분포가 돼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더 넓은 분포인 쪽을 기준으로 그 분포의 수직으로 이렇게 쭉 자른 거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중앙 지점을 말하는 네, 예를 들어 그러니까 이 분포의 개수의 중앙 지점 개수를 따졌을 때 값이 아니라 값이 아니라? 개수 이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있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 이런 식으로. 근데 아까 오빠가 하나는 1이고 하나는 14일 때 얘가 더 길이가 기니까 반으로 자른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분포도가 넓은 축을 축을 고르는 거야 이거는. 그러니까 공간을 작게 잘 나가는 거예요. 작게 잘 나가는데 그 작게 잘 많은 쪽을 선택하면 돼. 그렇지. 분포가 더 넓은 쪽을. 그리고 나누는 기준은 개수야. 한 곳에 몰려 있다고 그런 게 아니라 개수를 기준으로 나누는 거거든. 개수 기준으로 나누는 건데 이건 좀 어떻게 골고루 분포돼가지고 이렇게 나누는 건데 이쪽에 막 15개 몰려 있으면 이렇게 잘라질 거야 이렇게. 그렇게 되는 거고 나누고 또 이번에는 여기의 분포랑 여기의 분포를 따로 보는 건데 여기 분포를 먼저 보면은 이거는
이렇게 X축으로 분포가 더 넓기 때문에 Y축을 자른 거야. 근데 그 가운데 있는 여기는 하나, 두 개 있고 하나, 둘, 세 개 있으니까 가운데 O 자르고 여기도 보면은 두 개 있는데 이거는 뭐 한두 개라서 큰 의미가 없는 건데 자르고 한 거고 자르고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나와. 이해했어? 그리고 저 값은 어떻게 나오는 거죠? 1, 뭐 5, 6 그런 건데. 아 이건 그냥 그냥 노드 번호 아니에요? 노드 번호야. 그냥 값이 번호예요? 아니라 값은 다 따로 있고 이건 그냥 번호. 그냥 노드 번호 X, Y 값이 정해져. 아 그럼 데이터는 저 안에 들어 데이터 안에 들어있는 거. 데이터를 내가 넣어가지고 저 번호가 그게 아. 안 맞아가지고 아까 아. 얘기했던 미친 텍스트랑 그렇지. 이거는 아니 서로 다른 문제야. 이건 그냥 내가 긁어 보라고. 그리고 저기 이진트리라고 하면 헷갈리고 아까 다음 장 3장. 아니 전장 이거. 네 이거 이게 이진 정확하게는 이진 탐색트리 내가 탐색을 안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진 트리의 정의는 그렇지. 그냥 모든 노드의 자식이 이렇게 두 개씩 있는 그 리프 노드라고 하거든요. 여기 맨 밑에 있는 거를 아, 얘 맨 밑에 제외하고 이진트리고 모든 얘들이 이제 얘는 이제 자식을 가지고 있는. 탐색트리. 근데 이렇게 규칙을 가지고 왼쪽에는 더 자기보다 작은 거, 오른쪽에 자기보다 큰 거 이런 규칙을 했잖아요. 이건 이제 이진 탐색을 위해서 만든 트리라고 해서 이 탐색들이 맞아. 그냥 규칙 없이 그냥 규칙이 없으면 규칙이 없이 그냥 나도 트리인데? 인트리인데 데이터 상관없이 저런 형태면 이진 트리고 이거 하는 거 이런 규칙이 있으면 이진 탐색 트리. 이거 막 알고리즘에서도 이런 거 나오지 않아? 자료고 그렇죠. 자료고 그런 거. 근데 자료조랑 알고리즘은 정리할 때 많이 쓸 거야. 이게 속도가 훨씬 빨라요. 로그 n 로그엔? 로그엔 뭐보다 빠른가? 그 하나하나 비교하면 n번이거든요. 그러니까 데이터가 n 개일 때 아, 거리를 비교할 때? 같은 걸 찾거나 혹은 가장 유사한 걸 찾을 때 그때 보통 페이트리가 다 돌아야 되잖아. 어. 근데 그럴 필요 없이 그래? 반반 잘라 나가는 거예요. 저걸 써볼까? 3차원이면 이런 페이지를 식으로 이용해서 잘라내. 거리를 이런 재서. 식으로 진짜 면을 자르고 또 면끼리 벗어 면 자르고 이런 식으로 3차원. 1차원 따지면 그냥 반 나누고 또 만약 이 반보다 중간보다 크다면 오른쪽에 있는 걸 보고 여기서 또 중간 보고 그러니까 복잡한 거는 이게 이런 되게 잘라나가는 거. 3차원에서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잘라져 버리기 때문에 이걸 내가 보여주면 이게 뭔 그림인가 싶기도 할 것 같기도 하고. 근데 KD가 어떤 약자예요? KD가 뭐였지? 진짜 K랑 D인데? K랑 D인데요? 진짜 KD네? K 디멘셔널. 아, K 디멘션. 다차원? 다차원이요. K 디멘션. KD면 디멘션이 차원이죠? 차원. 네, 어. 차원. 아 K는 이렇게 변수고 그런가 봐. 그래? 그래서 그럴까? ND트를 넣을 수 있는 거. NDT 뭐 그 그런 만든 사람이 마음이니까 항상 K를 이런 식으로 복잡하게 할 수 있어. 이거를 보니까 이런 식으로 특정 모형을 검색하려 때도 쓰더라고. 이런 식으로 이런 용 모형이 있는데 이 용 모형에 매칭할 때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는 것 같아. 이거는 대가리 차원 가니까 되게 어려워. 이게 3차원 현재 4차원은 그림을 구해 물건이 아니라 4차원이니까 그건 아니면 그거지. 그건 가사 해야지. 이런 식으로 특정 물체를 매칭시킬 때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다고 하더라고. 이렇게 하면은 이게 완전 같은 사진을 놓고 매칭하는 거는 거의 의미가 많이 없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조금 동영상 같은 데서 프레임 수 빠르게 하면은 이런 거 써도 되겠다. 바로 옆에 있으니까. 이거 약간 차 있을 때 뭐랑 가장 유사한지 찾는 거 아니에요? 그게 그런 거. 뭐 아까 뭐냐 다리 이게 아까 그걸 해주는 게 이거 기하 정렬과 주한 추정 이걸로 약간 도형이 가려지거나 약간 옆으로 돌렸을 때 그 전체적인 그림을 대충 주변 그림까지 다 체크해가지고 특이점 찾아서 찾는 그런 거더라고. 이게 제일 중요한 건 이건 내가 중요한데 어려워서 못해. 해시가 어떻게 사용되는지 제가 얘기가 안 했어요. 캐시 이게 그러니까 이까지 이해했지. 해시를 아는데 이게 어떤 거냐면은 그냥 이 두 거리들을 분류하는 R 값을 찾는 거야. 그러니까 아까 임계값이 났잖아. T 값 제일 처음에. 아까 제일 처음에 이거 이거 나누는 T 값이 됐잖아. 고정이니까. 네. 고정. 그러니까 그 두 고정값을 정한다는 그러니까 거 아니에요? 핵심.
서로 매칭이라고 인정해주는 최대 거리값. 최대 거리값을 이건 T라고 이건 R이라고 표현한 건데. 그러니까 이 R 값이 또 너무 크면은 너무 많은 게 매칭돼 버릴 수 있다는 거고 너무 적으면 적게 매칭되는 그런 건데 그러니까 이 R 이거를 사진에 따라서 저 알값이 바뀐다는 거 아니에요? 그치 그러니까 이 R 값 설정해 주는 거야. 이 R 값을 그러니까 최대한 같은 통에 매칭돼 그러니까 가까운 거리에 있는 거는 같은 해시라고 해야 되나 같은 데이터 그러니까 통 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R 값을 설정해 주는 게 목표. 또 R 값 너무 크면은 뭐 툭하면 다 여기 들어가 있고 또 너무 작으면은 뭐 매칭인데 다른 통에 들어갈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R 값을 설정해 주는 그런 거야. 몰라 내가 이해하는 게 맞겠지? 나는 일단 그렇게 이해했거든. 그래서 이 R 값을 뭐 이 C로 조정하면서 그래. 저것도 결국엔 가까운 거 찾겠다 이거. 그러니까 모든 매칭은 이게 가까운 거 찾는다. 가까운 거 찾는 게 목표야.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거지. 그러니까 엄청 멀리 있는 게 매칭시키지 않는다는 게 전제되는 거야. 결국엔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다 거리 측정하는 지오메트릭 거야. 매칭. 그러니까 매칭 방법 중에 지오메트릭 매칭이 있고 템플릿 매칭이 있거든요. 템플릿 매칭이란 거는 이제 여기서는 그냥 점을 가지고 비교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치. 템플릿 매칭은 뭔가 영역 정보를 가지고 얘가 이렇게 맞는지를 계속 돌려가면서 찾아요. 이건 영역 정보인데 그 영역 자체가 너무 멀지 않다는 걸 전제로 하는 거야. 내가 찾는 점이나 그 점이랑 그러니까 이게 멀지 않다는 게 뭐냐면은 특징점의 값이 너무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 이해했어? 그러니까 그냥 거리가 가깝다. 그러니까 가까운 거 찾는 거. 거리가 가깝다는 거는 특징점이 비슷하게 생겼다는 뜻이야. 특징점의 값이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 말하는 거리가 결국 특징점과의 상한 거리인 거지. 값이 너무 커버리면 이런 거지. 그러니까 값이 너무 커버리면은 좀 멀어지는 거야. 이 값들 자체가 너무 멀어지는 거야. 그러면 그게 매칭이 아니라는 거지. 그러니까 나는 A를 찾고 싶은데 나는 그러니까 여기다 예를 들어서 뭐 여기를 찾고 싶은데 값이 이게 주어지면은 말이 너무 힘들어. 미안해, 내가 더 쉽게 설명할 수 없어가지고. 그러니까 너무 그러니까 내가 찾는 점에서 그 점이 멀지 않다라는 걸 전제로 하는 거기 때문에 또 너무 멀어지면은 그 값은 특징 좀 틀려져 버리는 거니까 다르다고 생각하는 거지. 이거는 그러니까 이 거리에서 거리를 쓰는 거야. 특징점이 가깝다는 거는 아까 그 그러니까 거리가 가깝다는 거는 특징점의 값이 비슷하다. 그런 걸 전제로 하는 거라 가지고 뭐 그런 게 수업도 예쁘게 했는데 촉사 진짜 별로더라고요. 나는 근데 그 색깔 바꿀 수 있어요. 그 거기에 색깔만 바꿀 수 있어요. 나는 그냥 아무 생각 없어. 초록색 오빠 템플릿이에요? 있던데 나는 그래요? 처음 봤는데. 저도 여기 이거 있다. 뭐예요? 어디 갔냐? 돌아가. 오,